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11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18회 꼴통 마스터 우리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와우! 우! 와우! 와우! 자, 금영하셨던 분이 한 달에 130, 150만 원 받던 그렇게 분이 하다가. 80만 원짜리 모텔. 돈은 벌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근데 2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80만 원. 네. 한 달 반만 버텨보고 나오겠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네. 남양주를 찾아갔죠. 남양주를 갑니다. 네, 남양주를 찾아갔죠. 그 작은 호텔. 네, 한 40개 객실 정도 네. 되는데 레스토랑도 있고 오. 네, 굉장히 뭐 좋았습니다. 네. 근데 딱 찾아갔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네. 초본 거 알면서도 네. 그래 인정해줄게. 너 1년 이상 한 거 네. 같아. 일로 와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네. 네, 일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잘 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운전이 필수거든요. 네. 그 고객들 거 발레 파킹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객실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가끔 프론트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데 프론트 업무도 모르죠. 모르죠. 근데 객실 관리는 해요. 객실 네. 청소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예전에 SM5 차가 오면은 네. 키를 빼야 되는데 키가 안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네. 왜 안 빠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뭐 돌려서 네, 빼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버튼 하나를 눌러야 눌러야 되는데 돼요. 네, 네.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제가 고장내킨 줄 알고 네. 가가지고 이제 지배인님한테 네. 이거 차가 이상하다. 이거 고장났다. 네. 했더니 야, 너 사실 몇 개월 일했어? 어. 너 일은 해봤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1년은 했습니다. 네. 우겼죠. 네. 너 이것도 몰라? 이거 돌리는 거 몰라? 찔렀어요. 막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하게 제가 네. 싹싹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발 쫓겨 나진 않게끔. 나지는 않게끔. 근데 그쪽도 지금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그렇죠. 그냥 예. 제가 지금 같았으면 배짱 팍팍 부릴 텐데 네. 맞아. 제가 이제 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200만 원 이상 벌기 오. 시작을 했죠. 네. 거기 일은 처음에 갔던 그 어디 아까 어디죠? 신도림. 신도림에 신도림하고 일이 어떻게 틀리던가요? 신도림은 그냥 청소하고 그 침대를 네. 새로 가는 작업만 했다라고 네. 하면은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차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 다 그렇죠. 하는 예. 거예요. 뭐 프론트 업무도 네. 캐샤가 없을 땐 프론트 업무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객실 관리 네. 이제 뭐 고장 난 거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어. 뭐 이런 어떤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해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1년 했습니다. 1년 하고 그다음은 1년 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컴백을 했죠. 이유가 뭐예요? 컴백한 네. 이유는 거기 너무 외로웠어요, 사실. 아. 너무 멀기도 네. 하고 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지금 와이프예요. 아. 여자친구가 너무 보는 것도 힘들고 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서울로 네. 와가지고 네. 사실 한 100만 원 정도 더 준다고 해가지고 이직을 했죠. 그러면 지금의 사모님은 어떻게 모텔에서 만나셨어요? 아니면 어디 만나셨어요? 아니 모텔에서 네. 만나긴 수영 했겠죠.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승호영 동호회. 네, 수영 동호회에서 네. 수영을 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수영을 하는 언니를 쫓아온 사람을 제가 낚아챘죠. 야, 여러분들 혹시 이성 친구가 필요하면 동호회 가입. 동호회 가세요. 이성 친구는 동호회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 오신 곳은 어디에 또? 역삼동에 왔습니다. 역삼동. 예, 역삼동에 굉장히 장사가 잘 잘 되는 네. 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죠. 마찬가지로 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24시간을 일하고 네. 24시간을 쉰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24시간이 아니고 10시에 일해가지고 다음날 교대하고 뭐 좀 인수인계하면 한 12시 정도 되거든요. 네. 26시간을 일하고 바로 자요. 네. 자고 이제 일어나면은 저녁 때가 되는데 네. 이제 그 숙식이 제공되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그냥 뭔가 허한 거예요. 느낌이. 마음이 허하잖아요. 네. 사람이 26시간을 일하고 그냥 자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밥을 먹고 불빛이 이렇게 노을이 쫙 지는데 내 자신이 이게 네. 뭔가 네. 내가 어떻게 비빌 땅이 없는데 네. 비빌 데가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역삼동에 오셔서 예.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가 우리 남자친구 아버지가 모텔 사장님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이렇게 반기거나 이렇게 외부의 하진 어떤 않았을 것 편견이 같아요. 좀 있을 수 있었잖아요. 여자친구가 저를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런 근데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저희 그 장모님이 굉장히 좀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네. 여자친구가 그때 증권 예탁원을 다녔었는데 네. 연봉도 굉장히 좋고 네.
저희 장모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어. 사길지게. 네. 근데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하여튼 모든 가족의 회복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네. 네. 정말 여러분 아직도 뭐 장모님한테 사랑 못 받는 분은 그럼요. 돈을 버세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반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집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역시 사위를 잘 얻었다고 아침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반대하세요. 요즘 메리스 때문에 수입이 좀 줄었거든요. 하여튼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숙박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던 거고 그렇게 힘든 걸 아는데 계속 그래도 숙박업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네. 뭔가 숙박업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뭐가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좀 느껴져서 그걸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 흘러 들어오신 저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했었고요. 항상? 예.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이유를 먹은 거는 어렸을 적에 한 20대 초반 회사 다닐 적에 책을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 관련 책자를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 그 중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진정한 부자가 돼야지만 네. 영혼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진정한 부자라는 것은 제가 일을 하거나 놀거나 쉴 때나 잠자거나 할 적에 또 제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는 시스템. 맞아.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수단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직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가 영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하는 네. 것도 아니었었고요. 이를테면 제 친한 친구가 치과 의사예요. 네. 제가 치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친구는 저보고 모쟁이라고 그래요. 네. 모텔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 치과 의사가 있는데 너는 하루 종일 네가 전문직이지만 하루 종일 이 진료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디 여행을 가도 어떤 일을 해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부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2년 정도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샐러드 가게를 했어요. 네. 그때 아마 만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으셔야 돼요. 네. 네. 진짜.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시선을 두면 모든 게 사업으로 연관된 것들만 보여요.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이 직장 생활 하려고 맨날 구직하려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선을 거기다만 두니까 맨날 채용 공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관심사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바뀌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 월급쟁이 안 해. 내가 왜 남한테 명령을 받아? 난 무조건 내가 명령 내린 사람 될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항상 내 눈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조금만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개선할 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너 쓸데없이 그런 거 왜 네가 신경 나서서 써? 그런 거 신경 써. 근데 아직도 그분들은 계속 그러고 계시고요. 똑같이 살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보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아셨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때까지. 와우. 와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삼동에서 계시다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와서 그다음에 하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숙박업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었고 그때까지는 그건 사업에 종잣돈을 모은다. 그럼 모으셨어요, 근데? 네, 모았죠.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때 한 6, 7천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그 돈을 안 2년 쓰니까. 넘게 했으니까 돈을 안 쓰니까. 그러면 남양주에서 1년 1년. 역삼동에서 1년. 그 2년 동안 계속 제가 왕소금이었어요. 돈을 네. 진짜 안 썼어요. 네. 그래서 모아가지고 했던 게 이제 샐러드 배달 사업이었어요. 이제 샐러드 배달 사업. 샐러드 배달. 근데 그 생각은 또 어떻게 하다 하신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사업이 없는 거예요. 샐러드 네.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를 사업화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막 통해서 이거 없다, 이거 됐다. 여자들은 샐러드만 먹고 살고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사업을 막상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샐러드를 안 먹고 고기를 먹더라고요.
아니 그 지역이 어디셨어요? 청주였어요. 청주. 네. 청주는 샐러드 안 먹을 것 같아. 네, 안 먹더라고요. 밭에서 뜯어 먹더라고요. 네, 다 먹지 아. 않고. 근데 궁금한 역삼동에서 또 청주까지 그러니까. 가신 또 이유는 뭐예요? 아, 청주가 이제 저희 지금 와이프 되는 네. 사람 고향이거든요. 아, 사모님의 고향이세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처갓집 쪽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예, 상태고. 결혼을 아직 안 한 네. 상태에서 또 이제 청주에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네. 있어가지고 여기 상권 너무 좋다. 네. 지금 LS 산전으로 바뀌었는데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LG 산전이었는데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아파트 있으니까 와서 들어와서 살고 네. 여기에서 사업을 해라. 시작해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었죠. 여기 뭐 사람들 사는 수준도 괜찮다. 아,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아니야. 네. 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뭐 어떤 계획하에서 한 게 아니고 아 이게 좋을 것 같다.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아이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들은 거 가지고 네. 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청주에서 얼마 동안 계실 거예요? 6개월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아니 아니. 쫄딱 망한다는 게 어떤 일단은 샐러드를 이제 저희가 대전에서 네. 공수를 해왔는데 네. 대전에서 공수를 해왔는데 뭐 일 100만 원어치 만약에 공수를 네. 해오잖아요. 그러면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 한 3만 원어치밖에 안 팔린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달 사업을 하려고 전단지를 아파트마다 다 붙이고 다녀도 네. 연락 오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하고의 갭 차이는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아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이대로는 마이너스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네. 밑바탕에 내가 청주 가서 이거 잘 돼가지고 장모님한테도 그러니까. 인정받고 결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내가 딱 그럴 마음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아주 강했죠. 예. 네. 근데 쫄딱 망했잖아요. 네. 그때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 사실 그때 저는 조금 안 좋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 이게 워낙 시련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뭘 해도 안 된다. 아. 뭘 해도 안 된다. 내가 네. 어렵게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는 어떤 쭉 너무 큰 주름만 잡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 그냥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벗어나게 된 그러니까. 계기는 또 어떤 거예요? 6개월 만에 이제 다 망하고. 네. 뭐. 그거를 벗어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좀 네. 많이 잡아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정말 돼요. 잘. 뭐라고 위로하시던가요,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뭐 살아온 날들이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해줬고요. 야.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살아온 날들이 길지가 않다. 내가 산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0대까지는 제가 갇혀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아니고요. 어떤 부모님의 현실, 요즘에 뭐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흑수저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환경 자체가 저를 가둔 거지 제가 해가고자 하는 걸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불과 한 6년 정도 이제 20살부터 26세까지 한 6년 정도 산 건데 네.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논한다? 뭐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내 스스로를 이걸 좌절시키고 단절시키고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위지대로 산 날이 불과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네. 제가 한 80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앞으로 적어도 50년은 넘게 제 위지를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보자. 삶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보자. 예. 초긍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일단. 해가지고 네. 예. 그때부터 되게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시련을 겪고 얼마 만에 그 생각을 가져서 다시 또 딱 내가 이래서 뭘로 다시 시작? 시련을 겪고 제가 방황한 시기가 사업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방황했던 것 같아요. 6개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긍정이 아니고 계속 모든 게 다 부정이에요. 당연하죠. 예, 이게 왜 나만 야채가 이럴까? 농약이 많이 들어갔어. 여자들이 왜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야?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쁘게 좀 꾸미고 다니려면 네. 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되는데, 쟤는 샐러드를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고기 처먹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자신도 자꾸 작아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저의 어떤 자존감이
0%도 아니고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을 진짜 다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야, 자존감이 많이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어느 자리 가면 저한테 실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중에 정종 회장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희 회장님도 이병철 회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종 회장님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종 회장님이 더 색깔이 맞는데 정종 회장님 말씀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실패라고 네. 정의를 하더라고요. 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전부 다 너무 행복한데 난 뭐해서 실패했어. 뭐해서 실패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실패는 단어 안 쓰시잖아요. 네. 우리 실현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즉시 자, 반드시 될 때까지 까지 와우. 우! 저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영석 대표 강의를 또 한번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실패라는 단어 우리는 정말 잘못 쓰는 단어가 있는데 실패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냐면 실패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는 거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경험해야 할 것이면 일찍 경험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실패라고 단정져 버리니까 그거조차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거 경험해야 할 것이거든요. 네. 그럼 그게 나중에 40, 50이 먹어서 경험하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 쓰지 마시고 나는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도 쓰시면 안 돼요. 네. 포기는 배추 장사하시는 분이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 우리 써요. 인생에 저는 배추 파니까 맨날 포기 엄청 포기하는 써요. 거예요. 맨날 몇 표기 들어가죠.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 그렇게 실현을 하고 네. 이제 또 다시 뭔가 탁 해야겠다. 새로 다시 종잣돈을 해야겠다라는 게 마련하겠다. 이제 도면 그린 일 아니면 네. 다시 숙박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은 도면 아니면 다시 숙박. 숙박인데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도면 샐러드도 있잖아. 샐러드. 샐러드 망했잖아요. 이제 샐러드는 안 드시죠 잘? 아 샐러드 좋아합니다. 먹을 때마다 샐러드. 막 포크로 찍으면서 막 네. 이게 먹는데 이제 도면은 네. 제가 또 한동안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네. 안 해가지고 그냥 숙박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숙식하면서 네. 돈을 또 다시 네, 보자. 단기간 내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남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하남 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요. 뭐 어떻게 뭐 이제 보통 이제 발레 파킹을 하면은 인사를 보통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서 오십시오.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딱 네. 하고 어딜 가냐면은 조수석 있잖아요. 조수석. 조수 문 열어주고 보시는 분 예. 문 열어주고. 먼저 하면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꼬뱅이 일로 와봐 해가지고 팁도 10,000원, 20,000원 주고요. 야.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한 2년 반을 이제 다시 이 일을 했죠. 네. 일을 하면서 결국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한다라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 거잖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숙박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 없었던 거죠. 아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네. 경험이 있는 거에서 한우물을 파는 게 낫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저는 숙박업에서 이 재미가 붙으니까 네. 아 이게 사업이 될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야, 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호텔 쪽은 호텔 부킹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펜션도 펜션 예약 사이트가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모텔에 관련된 그 사이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 계획을 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하남에서 네. 일 직접 하시면서 네. 그러면 하남에서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나 이수진만의 팁 받는 요령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조금만 알려주세요. 팁 받는 요령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 또 갑자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도 한번 가서 그러니까요. 일을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종잣돈은 모텔에서 만드세요. 모텔에서 아셨죠? 다른 데 그리고 아니에요. 모텔. 자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팁을 좀 많이 그럼요. 받을 수 있을지 그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 종잣돈 하셨지만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중물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마중물을 만들 때 우리 대표님 제가 왜 공감하냐면 마중물 만들 동안은 친구도 만나지 말고요.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만들기 쉬운 방법은 돈 쓸 시간이 없어야 돼. 맞아.
그럼 다 쌓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10년 동안 친구 안 만났어요. 한 달 용돈이 2만 원이었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사치였거든요, 저한테. 왜냐하면 내가 친구 만나서 3만 원, 5만 원 쓰면 내일 이걸 벌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쓰는 게 더 나았거든요. 자, 그러면 아셨죠? 자, 그래서 잠시 후 3부에 저희가 과연 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노하우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와우!